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네, 날씨가 좋습니다. 자, 우선 교재에 들어가기 앞서서 부동산 학계로는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배운 다 법이고요. 우리가 이 부동산 학이죠. 자, 이게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 과목과 달리 학계로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을 개괄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주의를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우리 민법이나 뭐 이런 건 우리가 대학교에서 보면요. 민법 우리 부동산 학과에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 우리가 15학점 정도 민법 관련돼서 뭐 공법은 또 한 6학점 정도, 뭐 세법 3학점, 등기, 지적 6학점 뭐 이렇게 가거든요. 중개사법 3학점에서요. 다 다른 법 과목은 다 합쳐서 봐야 1년이에요. 1년도 안 돼요. 학점들이 하면은. 근데 우리 부동산 학은요 3년을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 관련된 학문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동산 학과에서 3년 배우는 걸 여러분 2개월에 책을 한 권 떼야 돼. 요거 이해된다. 야, 천재입니다. 3년 배우는 거 어떻게 2개월 만에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 3년 배우는 걸 2개월 만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에서 처음에 다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두뇌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아까 있으면 3년 배우잖아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우선은 이 부동산 학계로는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3년 배우는 건데 그 3년 배우는 것을 주요 단원별로 해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켜놨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여러분 또 시험에 맞도록 또 더 압축시키다 보니까 추상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넓은 것을 이제 축소를 해서 저희들은 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오는 우리 개론에서는 부동산이란 무엇인가가 또 매년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은 안 나오지만 개론에는 부동산을 배우니까 부동산이란 과연 뭐냐? 우리가 뭡니까 하는데 대학교 가서 한번 저희들 물어요. 부동산이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 투자 이렇게 물어봤어. 부모님이 투자를 잘못해서 매일 한숨을 쉬더라.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옛날 유행가 가사에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에 뭐 해서 부동산 눈물의 씨앗이다 뭐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산은 이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인데 여러분이 요즘 우리 보는 현금이나 은행 예금, 적금, 뭐 주식, 채권 이런 건 금융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이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 그래서 이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자산 중에. 그래서 우리가 실물 시장에서의 실물 자산이 거래되고 또 금융 시장에서 금융 자산이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시장은 크게 전 세계 시장은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나머지 한쪽도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전 세계 외환 위기는 어디서 왔냐면은 실물 자산에서 온 거지. 여러분이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 유명한 회사입니다. 거기 사장님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잘하던 선물 옵션을 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부동산에 맛이 간 거야. 필링 꽂힌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건 좋은데 또 그 저당 채권을 그걸 또 담보로 또 상품을 판매했어요. 또 그걸 또 담보로 또 판매했어요. 2차, 3차 상품이 나왔는데 그게 여러분 실물 자산이 부실이 되니까 그걸 담보로 한 채권은 이거 전부 다 상품이 다 부실이 됐어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망한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유명한 모건 스탠리도 완전 휘청거리고 은행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이라는 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담보로 가잖아요.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가 자금을 융통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뭐 대출을 제한한다. 제한을 한다. 누가 손해본다? 예? 중상층 이하가 어떻게 돼요? 손해봐요. 돈 있는 사람은요, 신경도 안 써요. 규제를 하든 뭐 하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은 현금이 있으니까 자기들 잔치야. 여러분 돈 있으면요, 현금 5억 있으면 5억 바로 주고 삽니다. 돈 없는 사람은 융자를 받았는데 못 받잖아요. 그래서 중상층은 앞으로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다. 서울에 주택 산 사람은 상류계층만 산다. 웃기는 사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지. 금융 규제를 하면 안 되지. 다른 걸 규제를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이 금융을 너무 무시를 해요. 이게 보면은 규제를 한다고 부동산 뭐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외국에서 돈 빌려와요. 우리나라가 외국까지 규제할까요? 못하지. 우리는 금융 소국인데. 예? 예? 저래 같으면 홍콩 상하이에 가서 빌려옵니다. 예? 예? 거기까지 규제할까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게 돈은요, 전 세계 돈은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실물과 금융 자산에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은 요 실물 자산을 배우고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 그 방법만 약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그래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배울 때, 그럼 부동산을 배우면 부동산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부동산 학교론에 보시면은 제 컨텐츠 목차를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가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 총론입니다. 자, 이 총론에서 우리가 매년 세 문제, 올해도 세 문제 출제했는데 내년에도 세 문제가 출제를 해요. 총론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제 거의 다 시험에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에서 매년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디서 출제하냐. 자, 여러분 부동산 배우는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는 토지도 있고 건물, 주택, 상가, 건물도 있는데 토지 거래가 있죠. 그럼 이 토지가 중요한 게 땅인데, 토지를 거래할 때는 어떤 토지를 거래할 거냐. 그럼 토지에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용어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달라요. 땅은 땅인데 토지마다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떤 용어로 설명하냐. 가끔 여러분 우리 중개업을 하다 보면 맹지 거래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맹지도 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여러분 실제 거래를 할 때 써야 되느냐, 이걸 출제를 하는 겁니다. 매년 출제를 해요. 지금 토지의 용어.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일반 상품과는 달라요. 토지는 여러분이 요즘에 귤 같은 거 사죠. 한 박스 사면 여러분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토지를 거래하면은 집에 못 가져가요. 왜? 떼서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뭐 증서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도 달라지고 부동산 시장도 달라져요. 그 개념들을 매년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을 맞추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특징들이 출제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토지의 용어, 토지의 특성, 그리고 부동산 개념, 여기서 이제 세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자, 우선은 총론에서 세 문제 이제 출제를 하고, 두 번째가 이 파트 2로 오면은 경제론입니다. 자, 이 경제론에 보시면은 우리가 생산자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뭐 주택 건설 업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 거죠. 이걸 뭐죠? 공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사고자 하죠. 사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수요입니다.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오죠. 뭐 공급, 수요. 생산자는 팔려고 내놓는 걸 공급, 소비자는 사려고 하는 게 수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디서 만나면 시장에서 만나죠. 그러면 시장에서 만나서 어떻게 돼요? 흥정을 벌이죠. 흥정을 벌여서 뭐가 결정되냐면은 이 가격이 결정돼요. 흥정을 벌여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가격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득을 얻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득을 얻으니까 가격이 결정되면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져. 한쪽이 손해를 보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이득이니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게 경제론입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당연히 뭐죠? 수요, 공급 관련해서 우리가 한 문제 우리가 출제를 하고, 그리고 여기 수요에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시험에 세 문제나 출제를 쪽에서 관련해서 했습니다. 보통 두 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세 문제 출제했어요. 그래서 경제 이론에서는요, 시험 문제에서 평균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은 몇 문제 출제냐 하면 6문제를 출제했어요. 6문제. 6문제를 출제 많이 좀 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경기란 게 있어요. 경제 활동 상태.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경기가 하강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경기가 우리가 어떻게 변동하냐. 경기가 상승할 수도 있고 경기가 하강할 수도 있는데, 그 경기 상승 시에 부동산 시장의 형태, 그리고 경기가 하강을 할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경기 변동 이론에서 원래 한 문제가 나오고, 또 우리는 부동산은 여러분이 택지를 조성을 해서 건설업체가 착공해서 3년 뒤에 완공해서 공급하기까지는요 7, 8년 걸려요. 7, 8년. 공급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차가 있다. 공급에 시차가 있거든요. 시간적 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장의 수요는 바로 나타나지만 공급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의 영향 중에서 바로 가격의 영향 중. 가격이 뭐 한다? 폭등을 하는 거예요. 폭등.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 원래 한 문제에서 2문제를 출제했어요. 보통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한 문제 출제를 하는데 올해는 2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합쳐서 경제 이론에서 몇 문제? 6문제 출제했습니다. 평균은 4, 5문제 나오는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우리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수요가 많아야 돼요. 공급은 필요 없어요. 수요가 많아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면은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입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수요가 많은 장소가 어디냐? 딱 물으면은 지금 광명이다는 얘기예요. 고속도로 6개가 관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요거 하나 건너면 서울이고, 전화번호는 020. 0이 맞잖아요. 그 왜 0인 줄 아세요? 광명을 처음에는 서울로 편입시키려고 했어요. 금천구로. 그러다가 어떻게 그래요? 경기도 반대해서 못했는데 서울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 되면요,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요, 여러분 또 바뀌어. 100만 이상을 또 뭘로? 수원, 성남, 고양, 그리고 용인이 100만 넘거든요, 지금. 이것을 또 별도의 도시로 또 부르기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럼 이 공법도 또 바뀌어야 돼. 그러면은 왜? 뭐가 달라져? 도시 계획이 달라지고 권한이 더 주어지지. 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경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광역권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광명이 서울로 갈 수도 있지. 도시가 팽창되면 서울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 1.5배 오르지. 서울 들어가는 순간 02와 031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왜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오류 가시면요, 오류동 아시죠? 거기 가면은 저희들이 이제 리빙 TV가 있어요, 그쪽에. 저희들이 이제 오류역 내려서 한 10분 걸어가면 리빙 TV인데, 옛날에 그 촬영 가면서 거기서 늘 앞에 보면 삼천리가 있어요, 아파트. 삼천리 공장 없애고 아파트 지은 게 있어요. 삼천리 아파트 보면요, 재미나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땅 있어요. 땅인데 땅 기준으로 오른쪽 부천, 네? 부천, 왼쪽 서울이에요. 아파트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네? 분양 당시는 가격이 같았죠. 분양가는 같았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 분양만 사면 올랐지. 분양받고 입주하고 딱 몇 년 지나니까 이쪽 아파트는 안 올라, 부천 쪽으로. 이쪽은 어떻게 돼요? 2배 이상 오르는 거야. 02와 031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 들어가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위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위례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위례는 3개예요. 성남, 그리고 하남, 그리고 어디? 서울.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 교육에 또 상당한 영향을 주죠. 교육.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례 분양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허허 웃고 어떤 사람은 뭐다? 찡그려. 왜? 성남 받으면 우선 학교 문제가 있지. 왜? 성남으로 가야 되고 하남 쪽에 있는 하남 가야 되고, 근데 서울 쪽 받으면 송파로 와야 되니까 달라지지. 가격도 오르는 폭이 다릅니다. 예? 그게 전화번호의 유력입니다. 02. 자, 그리고 광명은 거래가 잘 되죠. 요즘에 개발이 계속되고 재건축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간은 계속 개발이 돼요. 예? 빨리 따세요. 빨리 따는 게 좋습니다. 자, 따는 거는 간단해요. 수업 안 빠지면 합격합니다. 네? 수업 안 빠지면 합격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뭐 다 판단해요. 본인들이 뭐 공부도 판단하고 안 빠지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또 변동합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경기가 변동함에 따라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으면 가격은 변동해요. 그럼 공급은 뭐예요? 뭐 아까처럼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또 수요, 인구가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있느냐, 유출되는 인구가 있느냐, 또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높아져서 예전에는 전세 살다가 구매를 하고자 하느냐, 이런 수요 공급에 영향을 많이 줘요. 자,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저희들은 2006년도 강의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가격이 많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때입니다. 떨어질 때인데, 그때 강의하면서 10년 후에 가격은 폭등한다. 지금 정적 돈 있는 사람 매입을 하면은 10년 보유하면은 엄청날 것이다. 또 96년도 강의할 때는 또 그래야겠어요. 96년도 강의 때 2004, 5년에 또 한 번 오르기 때문에 그때 또 매입을 하면은 또 좋다. 근데 그때 매입을 하신 분 중에 어제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이름도 좋아. 안자, 중자, 근자 쓰신 분인데 울산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이름도 좋죠. 우리 의사. 근데 그분이 이제 샀어요. 말을 믿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샀는데 그때 당시 2억입니다. 1억 8천에서 2억, 33평 아파트. 예?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37억입니다. 예? 그 2억을 은행 정기예금에 얘기했으면요, 그 2억이 얼마 됐을까? 정기예금 좋아하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돈은 어떻게 돼? 가치가 상승하는, 가치를 벌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했으면 벌어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은행 예금 싫어해요. 돈만 있으면 주변에 부동산을 계속 샀는데 지금 부동산 재벌입니다. 벌면 무조건 부동산만 산 거예요. 그것도 어디? 자기 사는 동네 부근 쪽으로만. 예? 그때는 쌌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엄청 오른 거예요. 그때 투자한 돈이 한 20억도 안 되는데 지금 얼마냐? 그때 투자한 지금 500억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년 전에 부동산을 배웠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정기, 예금, 적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생 폭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돈 얼마 번다고? 그걸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배우는 게 우리가 투자, 금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4편에 보시면은, 파트 4에 보시면은 투자론이 있고 금융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 개론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단원이에요. 여기만 나오면 숫자도 많이, 수식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투자 금융을 안 해봤어요. 돈도 안 빌려보고 투자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이 투자로는 경영학 이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영학과의 학생들도 재무관리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와서 여러분 더 어려워지고, 금융도 안 들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는 개론의 핵심인데 12문제를 출제합니다. 투자, 금융 12문제 30%예요. 야, 30%. 100%에서 30%를 출제합니다. 투자, 금융에서. 그럼 작년 28회 시험에서는 투자론을 9문제, 금융 3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투자론 7문제, 금융 5문제, 하여튼 12문제입니다. 예? 출제율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투자가 더 많이 내냐, 금융을 많이 내냐, 그 차이뿐이죠. 하여튼 12문제 출제를 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수식도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투자론에서 아까 우리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겠죠. 금융은요, 자금을 융통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융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받죠. 자금의 융통이 금융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서 뭐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겠지. 이걸 여러분은 배우는 게 개론이야. 예? 그걸 투자를 하려면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여러분은 뭐를,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뭐를 되지? 이제 여러분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이런 걸 봐야 된다. 등기부 등본 보죠. 그럼 보면은 이제 여러분 뭐와 관련이 있어? 이제 민법 지식과 관련이 있고 등기법과 관련이 있어. 토지 거래하려면은 지적법이라든지 이런 공법이 필요를 해.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빌려서 투자 판다는 개론에서 보이지만 그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나 없나는 여러분 나머지 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돈 버는 걸 가르쳐주는 개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론이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거예요. 3년 동안 배운 거예요. 2개월 동안 배우려면. 그래서 돈을 융자받아서 투자하잖아요. 그럼 투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 물으면은 여러 가지 목적도 막, 예? 대학교 가니까 별 이상한 얘기도 막 나와요. 여러분을 물으면은 여러분 좀 달라지겠지. 뭐 때문에 투자해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제 대학생들 한 물으면, 집을 얻으면 결혼을 일찍 할 수 있어서, 별거 다 나옵니다. 아니, 요즘 M4 세대 또 얘다 별거 다 나와. 욜로? YOLO. 나 혼자만 사는 세상. 혼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집이 있으면 우선 결혼 1순위 조건은 된다. 그 얘기 하대요. 그럼 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면은 내 돈도 있잖아요. 부동산을 살 때는 내 돈도 있어요. 내 돈은 자기 자본. 이건 내 돈이고, 남의 돈,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금. 예? 그걸 합쳐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에서 여러분이 비싸요. 부동산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품이에요. 평생 동안 한 번 못 산 사람도 있는데 한 번 샀다. 그럼 그분 대단하신 거예요. 왜? 고가품인데. 그래서 문제는 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기는 평생 어려울 수도 있다. 왜? 돈 모으는 순간 가격은 계속 폭등하니까. 그러면 뭐죠?
시간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돈을 모아서 사기까지는 20년, 25년 걸리지만은 나는 5년 뒤에 5년 모아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남의 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출금은 여러분이 부채라고 생각하죠. 빚. 예? 대출금은 부채라고 생각하시면은 큰일 나요. 오늘 이 시간부터 대출금은 빚이 아니라 뭐다? 나에게 활력을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 뭐 100억 빌려서 망하나 1억 빌려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1억 빌려 망하면요 전화 와요.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100억 빌려 망하면 전화 안 와요. 대손 처리해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좋고 망해도 뭐 관계없지 뭐. 뭐 사기친 것도 아닌데 돈 못 갚는다.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래서 약간 갚다가 못 갚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은행에서는. 자,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잘 요걸 이용을 해야 돼. 대출금을 이용을 해서 할 때는 항상 뭐가 발생하냐? 이자가 발생해요. 차익, 이자. 이 차익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이자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여러분이 뭐죠? 이자율, 금리라고 해요. 이 금리, 여러분 자금, 자금에 대한 수요와 자금에 대한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죠. 그 자금의 가격이 금리 이자율이에요. 그럼 금리 이자율에 의해서 차입 이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요즘 오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될 이자도 이전보다 높아지는 거야. 근데 그 이자와 어떻게 돼? 그 이자와 여러분 융자를 안 받고 내 돈을 가지고 100% 내 돈 가지고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보다 융자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 따져야겠지. 수익률. 여러분 상가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오피스에 투자할 수도 있고 땅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돼? 내 돈을 100% 이용해서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보다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그 이자와 어떻게 돼요?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요거 컸다. 이자를 비용 감당하고도 돈이 남는다. 그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문제는 수익률만 따지죠. 임대료 수익. 그만 따지면 안 되지. 또 뭐가 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시간이 경과에 따라. 부동산은 배신을 안 해. 사랑은 배신을 하지만. 부동산은 배신을 안 해요. 가격 오르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오르려면 어떻게 돼? 예?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지역의 교통망이 어떻게 완비되면서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광명이다 이거지. 많이 올랐잖아요. 10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항상 우리는 뭐를 봐야 돼? 아까 왜 유입이 되느냐? 예? 그걸 잘 봐야지요. 예? 옆 동네가 잘 되니까 여기 유입이 되잖아요. 여기 광명, 옆 동네 가사한 디지털 단지 이쪽이 잘 되니까 이쪽 유입되는 거지. 출퇴근하는 사람 다 이쪽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먹자골목도 제일 잘 되잖아. 저쪽에서 안 먹고 여기 넘어와서 먹잖아요. 퇴근하고. 자, 그래서 이런 비교를 잘 하셔야 돼. 이걸. 그러면 내 문제는 이것만 하는 게 아까 상승,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러분에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돈을 모아서 소득 중에 일정 부분 소비를 하고 남는 돈 저축을 해서 10년 모아도 여러분이 1억 모으기가 힘들다. 왜? 자식도 태어나고 교육비 들어가지, 과외를 시켜야지. 예? 야,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외를 왜 시킨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면 난 부동산 사서 뭐 하겠다. 요즘 뭐 좋은 데 들어가도 취직 못 하는데 뭐. 예? 자,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동산을 가르치는 게 더 나아요. 부동산은 언제든지 취업이 돼요. 예? 우리나라만 있어요? 전 세계 부동산이 다 부동산인데. 예? 어학만 되면 뭐 전 세계 놀면 되지 뭐. 예?
예? 그 우리나라 요즘은 옛날에 삼성전자 다음에 결혼 1순위가 되듯이 지금 베트남 가면요. 삼성전자 다닌다 하면요. 베트남 예? 남자 그 결혼 1순위야. 1순위. 예? 월급도 세죠. 예? 우리나라도 한 80만 원 나오거든요. 월급이. 예? 세죠. 예? 자기도 2, 30만 받다가 80만 줘보세요. 두세 배 뒤에 또 주택 제공을 해주죠. 야,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뭐죠? 토지는 국가 땅이니까 거래는 안 되죠. 우리나라는 토지는 눈에 보이니까 유형이야. 유형 자산. 거기는 토지는 무형 자산이야. 권리가 거래되니까. 토지에 있는 주택 권리가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야. 토지는 국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형 무형 자산인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수수료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다. 예? 예? 6%부터요 20%까지 다양합니다. 우린 0.9%예요. 세계에서 수수료 제일 싸요. 예? 인도도 6%고 예? 중국도 기본 10%인데 야, 이 수수료 제일 싸. 중국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외국 가면 미얀마 같은 경우도 엄청 비싸요. 미얀마 아시죠? 옛날 버마 아웅산 사건 거기가 미얀마입니다. 아웅산 수지라고 뭐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바뀌었는데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갑니다. 이제 개발하려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도 국가 땅이야. 땅이 문제는 거기에 아파트 외국인이 가려면 호텔에 가서 자든 아파트 가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가서 자든 해야 되는데 없어요. 없다 보는데 인구는 얼마냐? 6,700만 명이야. 미얀마가. 그 중에 60%가 외국 가서 돈을 벌어서 국내로 보내줘요. 국내에서 물어보면은 최고의 목표가 아파트 한 채 분양받는 걸 목표로 삼아요. 우리도 똑같아, 거기도. 예? 그런데 거기는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 33평 아파트, 우리나라 여기 광명에 33평 아파트 15년 지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는 아파트 수준이 임대료가 월 600입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가서 또 해야지. 수수료도 얼마나 비싸겠어. 10%만 받아도. 예? 예? 그래서 널리고 널린 게 전 세계 땅 그런 거예요. 어학만 되면, 영어만 되면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안 돼서 그래. 고등, 중고등 나오면 영어가 안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공부 쓸데없는 거 공부했던 거지. 아니, 대화도 못하면서 무슨 그 예? 예? 그래서 전 세계를 무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좁은 땅에 하려면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외시키지 마세요. 영어, 외국 보내서 한 6개월 보내면 꼬마든 잘해요. 우리나라 6년 공부한 것보다 더 나아. 대화하는 거. 끌어놓고 뭐 해? 공부하지 마라. 여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땅 보는 걸 배워줘야지. 놀러 가면서 저 땅은 명당이냐 아니냐, 저기 도로가 어떻게 뚫렸고 가치가 이런 거 뭐 구경하면 경치만 봅니까? 외국 가서 경치만 보는 사진 찍은 사람이 있어. 우리는 사진 찍어도 그렇게 안 찍어요. 외국 가면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예? 도로는 저기인데 저 도로를 왜 좁게 했을까? 넓게 하면 사람도 더 많이 오고 좁게 하면 또 물어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예, 좁게 하면은요 예? 하루 묵을 거 이틀 묵는데 관광지에 이틀 묵는다 이거야. 발전한다고 돈이 풀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돼? 도로를 이렇게 뚫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틀 묵으니까 하루 묵잖아.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지. 예? 강릉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하루 묵고 왔는데 요즘은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와. KTX가 있어서. 그 너무 도로가 많이 좋아도 안 좋아요. 관광지는 불편해야 돼. 예? 욕이 팍팍 나올 정도 불편해야 하면서 또 가요. 예쁘니까 관광지.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갈 때 그런 걸 보시고 항상 요걸 잘 하세요. 융자를 받아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그래서 요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금리할 때 변동금리로 받을 거냐,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하냐. 이건 물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돼, 미래.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럼 또 돈을 갚아야죠. 돈 어떻게 갚냐. 원금 이자 한꺼번에 갚느냐, 아니면 만기 대출금을 전액 갚느냐. 이자가 달라지는데 또 원금 이자 갚는 것도 원금 균등으로 갚느냐, 원리금 균등으로 갚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돈 빌렸으면 갚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건설을 하려면 건설 자금 조달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출제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럼 투자를 하면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의 투자니까 항상 뭐가 존재한다? 위험. 예? 미래의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위험이 따라요. 근데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느냐 이런 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요걸 출제거든요. 자금을 융통받으면서 생기는 위험, 금융 위험이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 다 5초도 안 걸려. 답딱 보고. 우리 특강할 때 얘기했죠. 원래 위험에 유형 나온다. 왜 나오냐? 이유가 있다. 그럼 위험이 당연히 나오지. 여러분 투자에 따라서 위험 분석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위험이 나오겠지. 그럼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뭐를 따져야 돼? 수익 따져야잖아요. 위험도 있지만은 투자의 대가는 수익인데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수익 분석을 해야 돼. 예? 분석을 해야겠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려면은 위험과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투자 분석을 해야 돼. 그 투자 분석하는 방법에서 시험 문제가 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 다 끝났네. 여기 출제하는 거지 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제 배우는 내용입니다. 투자 금융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또 우리가 거기 제 3편에 보시면은 또 부동산의 4편인가 보시면은 부동산의 또 개발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토지가 있으면은 개발을 해야겠죠. 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예? 또는 택지 조성해서 신규 아파트를 개발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는데 개발, 또 개발도 위험이 또 존재해요. 개발에 따른 위험. 그럼 개발을 또 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또 분석을 해야 돼. 그런 것을 이제 또 우리가 따지는 거고 개발도 정부가 개발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광명에 예? 개발하니까 여러분 이 시장님께서 반대를 하시죠. 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게 공영개발인데 이 택지 공영개발 많이 들어봤어요. 공영개발을 하는데 LH에서 하죠. 정부를 대행해서 LH에서 이제 하는데 LH에서 광명에 저 밑에 있는 어느 이 동네에 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어떻게 돼요? 공급을 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다고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다 찬성이야. 찬성하는데 자기 동네 들어오는 건 반대야. 왜? 집값 떨어진다고. 당연하지 이게. 네. 공영개발 LH가 하는 건 100%다 임대아파트인가요? 아니요. 임대아파트가 정부가 하는 게 임대아파트고 또 민간 아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광명이 한다는 거거든요. 예, 공영개발, 공영개발 임대주택. 100%다 임대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부가 수도권 주변 지역에 예?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 공공주택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목동에 행복주택 지나고 이겼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공급을 못해. 왜? 예? 우리는 항상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순간 다음에 선거 떨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못하는 거예요. 구청장이나 시장들이 공급 못해요. 반대를 하지. 주민들이 반대한다. 안 된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공주택 공급 못하니까 정부가 고민하다가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서 한다 하니까 전 세계에서 욕구도 먹지. 이번에 제주도에서 뭘 하고 있거든요. 토지주택 부동산 포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포럼하는데 거기 회장님이 개발 제한구역 서울특별시 풀어서 공급한다. 예? 국토부 장관 엄청 욕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냐고. 녹지 공간을 훼손하면 안 되고 보존을 해야 될 것을 왜 도심에서 지금 올리면 되지 않느냐. 당연히 얘기하더라고요. 땅값 비싸면 그걸 고충화시키면 되지 왜 못하냐. 예? 서울시장하고 국토부 장관 엄청 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은 왜 제한을 두냐 이거지. 예? 뭐 폭격 한번 맞을 거냐? 아니잖아요.
고층화 시켜야지. 6, 70층으로. 왜 35층으로 딱 제한을 두냐 이거지. 잘못된 정책이지. 그러니까 개발 제한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풀리면 안 돼요. 개발 제한 같은 거는. 그래서 요즘에 공영 개발이 어려우니까 또 민간 건설업체가 개발을 하잖아요. 자, 민간 개발을 하는데 그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거냐. 개발 규모가 작고 본인이 땅을 가지시면 본인이 직접 개발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위험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개발업자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또 본인은 돈도 없고 개발 노하우도 없으면 맡겨서 개발할 수 있죠. 신탁 개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돼? 여러 땅을 여러 기업이 매입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어디서 출제하는 거야? 이걸 출제할 거 아니에요. 개발 방식. 우리 어떻게 개발하냐? 이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올해도 출제했지만요. 매년 나오는 게 개발 방식이에요. 어떤 형태? 그럼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민간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개발을 해야 될 거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돈이 없다 보니까 외국 돈을 이용해서 개발하다가 분쟁이 생기는 게 대표적으로 고속도로와 요즘 전철 이런 쪽인데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맥쿼리 재단. 오늘 많이 투자했어요. 맥쿼리. 몇 프로 줘야 되냐? 뭐 수익률을 8%에서 9% 줘야 돼요. 네? 그래 보장하니까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수익률을 뽑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여러분 사용료를 높게 받아야 돼. 사용료. 높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다른 것보다 더 높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분쟁이 생기는 거지. 지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지어놓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간 자금을 또 조달해서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그 기간이 있어요. 약정 기간. 20년 동안 사용하면 그 이제 개발된 것은 누구에게? 국가에 귀속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골치 아파 이제 나중에. 사용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자 고속도로 광명도 걸쳐가는 게 있는데 예? 강남 뒤로 해서 걸쳐가는 게 이제 있는데 비싸요. 예, 민자니까. 정부가 돈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정 부분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사용료가 비싸. 뭐죠? 그거 뭐예요? 톨게이트 뭐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논산 또 고속도로 있죠. 전라도 전주로 가는 방향에 그 논산 천안 고속도로인가 그쪽도 비쌉니다. 예, 그것도 하고 또 비싼 게 많죠. 예? 또 뭐가 비싸요? 우리 공항 가는 길에 비싸죠. 처음에 얼마인 줄 아세요? 처음 건설을 했을 때 예? 김포에서 저쪽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공항 가는데 처음에는요 왕복 5만 5천 원 편성했어요. 왕복 5만 5천 원 날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만 얼마라도 내리면서 차액을 국가가 보존해 주러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돼? 계속 어떻게 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그 이용하는 사람은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 세금 가지고 보존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조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조달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돈이 없잖아요. 국가가. 그러면 우리 요즘 간단히 하면 남북 도로 철도 연결한다고 하죠. 돈이 없잖아요. 그럼 막대한 돈을 어떻게 해야 돼? 국가 예산을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예산 늘 부족한데. 그럼 뭐를 해야 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돼. 그럼 조달하려니까 국채를 발행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수익률 투자 형태로 받아야 되는데 북한의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겠어요, 외국인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하겠다 하는 거지. 너네 투자하면 우리 국가가 보증하겠다. 그럼 국가가 어떻게 돼요? 북한이 내몰락 하면 우리는 갚아줘야 돼. 국가가. 응? 그 내막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돈 빌려주려면은 뭐가 있어야지 보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의 보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의 보증을 요구하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투자도 우리는 또 외국 국가 보증을 받아야 안심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50조를 투자했어요. 미국 연방은행, 미국 얘기 보면 우리 아까 파생금융상품 투자인데 미국 연방정부 보증을 주면은 투자하겠다 해서 50조를 했는데
그 투자한 그쪽 주체가 망했어. 망하면 돈 못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받았어. 50조. 왜? 영방 국가가 미국 영방이 보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국가 보증이라는 게. 자, 그것을 이제 여기서 따지는 게 개발. 그러면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관리를 해야겠고, 또 개발하면 또 뭘 해야 돼? 부동산을 또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걸 뭐예요? 마케팅.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거기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최근 15년 동안 시험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가 됐어요. 보통 4문제 정도 나오다가 원래 6문제 출제했는데, 최근 시험 중에서 15년 동안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웠어. 정책론. 너무 쉽게 냈어, 원래. 그래서 올해 보통 4문제 내는데 올해 6문제. 그러니까 경제론에 거기에 강론에 보시면은 정책론이 있어요. 목차에 보면은 거기에 파트 2의 3장에 부동산 정책론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정책은 정부의 최근의 정책 내용과 관련해서 출제를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논쟁이 많아서요. 그걸 올해 출제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죠. 그리고 누진세고요. 또 보유가세. 요걸 출제했어요. 종합부동산세. 뭐 답 찾는데 5초도 안 걸려요.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거 아닌 거 판단할 수 있느냐. 요것도 우리가 답 찾는데 얼마 안 걸리고. 올해 너무 쉽게 출제했어요. 정책론에서. 그래서 요 뉴스 신문을 많이 보면은 좋아요. 정책으로. 자,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내용이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전반적이고 맨 마지막이 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평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론. 부동산 감정 평가론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평가 이론에서 우리는 6문제 출제를 합니다. 자, 6문제 15%죠. 그래서 투자, 그럼 교재 보면 투자 금융평가가 맨 마지막 뒤에 있는데 여기서 45% 출제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멘붕이 온다고 하대요. 공부하실 때. 그만큼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감정평가는요, 우리 대학교 3학년, 2학기, 4학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건데,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단어들이에요. 용어들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중에 3문제는 난이도 가장 낮은 걸로 출제하고, 3문제는 계산 문제 형태로 난이도 높게 출제를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평가 이론에서 6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학개론 40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목차를 보고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요, 범위가 넓은 걸 이렇게 좁혀놨어요. 옛날에는요, 부동산 학개론이요, 과락을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과락이란 게 40점 이하거든요. 과락을 걱정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요, 어디 나올지 모르는 거야. 요거 빠진 거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 부동산 신탁도 안 배우고요. 부동산 경영도 안 배우고 권리 분석도 안 배우고 얘는 다 있었어요. 그걸 이제 빼버린 거지. 저희들이 출제할 때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해서 다 빼버렸는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요. 과락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12회 시험 같은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여러분은 진짜 좋네. 3자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쉽게 내겠어요. 3자가 처음 들어갔는데. 그래서 12회 시험이면, 오래됐네요. 12회 시험. 18년 전 시험인데, 12회 시험 때, 여러분이, 이때 부동산 학개론 40문제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강의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때는 동영상도 없고 한데, 학원 강사분들이 너무 쉬운 것만 강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얘기했지. 올해 대학교 교재에서 많이 나올 텐데 요거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된다는데 결국 날 나는 거지. 누구 때문이냐면 학원 강사들이 문제야. 이게 학원 강사들이 너무 쉽게 강의를 해서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강의한 거야. 그래서 그때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푸니까요. 35문제를 모르는 거야. 40문제 중에. 그러니까 여기 학원 강사 욕해야 되는데 출제는 욕해. 왜 안 배우냐? 안 배운 교재 다 있는데 안 가르친 강사들이 문제지. 누가 강의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얼마? 99% 부동산 학개론 과락입니다. 다 떨어졌어. 12회 시험. 그때 뭐 날랐지.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학개론 과락이 그리 많은데도 통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민법 점수 합쳐서 통과하신 분들이 있고 또 2차만 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만몇 명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12회 때가 개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고 두 번째가 15회 시험이에요. 부동산 학개론 가장 두 번째가 어려울 때가 15회인데 이때는 어려운 게 왜 어려웠냐면요. 시간이 부족해서 어려웠어. 문제 한 20몇 문제 이기니까 시간 땡. 그때는 상당히 개론 시간이 부족해서 좀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게 12회, 두 번째가 15회. 이때도 뭐다? 문제는 학원에서 또 강의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야, 그래서 올해도 문제인데 올해도 강의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개론 이런 고민한 게 아니라 2차 과목 원래 하시는데 이게 날 것 같은데 왜? 저들은 출제 흐름을 알고 강의를 하는데 이 강사들이 문제지. 얘기를 해줘요. 가끔 이제 핀트 빗나갔다.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걱정되는 거야. 왜? 원래 시험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공법과 공시법, 세법 이쪽인데 그럼 왜 욕을 얻어먹느냐? 출제원 욕하는 게 아니라 강사들이 강의를 안 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무슨 암기 비법이 필요해? 무슨 두 글자 따고 암기 그게 강의예요? 강의도 아니지. 이해를 못하고 암기만 해서 시험 친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거야. 학원 강사들하고. 시험 문제는 교재 다 있어. 있는데 문제는 그걸 학원 강사들이 강의를 안 해서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좀 두 글자 따는 거 하지 마세요. 시험이 바뀌고 있다는 작년부터 이렇게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늘 강의할 때 해주는데 그걸 안 들어요. 바뀌는 거. 어느 학원 선생이 명강사인데 명강사가 뭐 명강사 쉽게 강의하면 명강사야? 찍어줘야 명강사지. 시험 찍지도 못하는 게 무슨 명강사예요. 시험은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 놈 자기 자신 이름 걸고 여기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도 못하고 그 암기 비법만 쉽게 강의해서 이거 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바뀌고 있는데 바뀐 것도 모르고. 며칠 전에 엄청 내가 출전 전화 받아서 30분 동안 귀에 들으면서 욕 엄청 들었어. 나도 교수 출신이니까 서로 아니까. 그 학원에 그렇게 강의하냐 묻더라고. 그래서 황당한 게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법 바뀌었거든요. 민법에서. 근데 요것도 이 시정 들어왔다고. 그 학원 강사 누구냐? 그거 캡처해서 이 시장 캡처해서 보내는데 뭐 자기 필기한 거 뵙겠지. 학원 강사지만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구별 못하냐. 그런 거 막 이 시정해요. 출제 잘못했다고. 본인이 잘못 배운 건 생각은 안 해. 여러분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망 신고 해야죠.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럼 여러분 중개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하면 뭐를 해야죠. 그거 출제했더니 또 왜 죽은 다음에 문제를 따지냐 이거지. 여러분 진짜 공부 너무 암기로 해놔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게. 와서 막 따져요. 출제 잘못된 거 없어요. 딱 어떤 분은 뭐 공법 뭐 문제 잘못됐다? 법 근거 딱 되니까 또 또는 요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한 국어 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시는 거예요. 학원 강사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강의를 해놔서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2차 공부할 때는요.
좀 전반적으로 정독을 하세요, 기본서. 개론은 기본서를 정독을 몇 번 해야 되느냐? 딱 한 번만 하면 돼. 여러분, 기본서 우리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면 딱 한 번만 하세요. 개론은 2번 볼 필요 없어. 한 번 하시고, 예? 그리고 요약집 나오면은 요약집을 한 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 돼요. 개론은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과목은 많이 봐야 돼. 법 과목은요, 10번 보면 좋지. 그런데 나중에 기본서 처음 볼 때가 힘들죠. 그 다음에 2번, 3번 보면 시간이 단축이 돼. 나중에 볼 때는요, 하루만에 한 권 다 볼 수도 있어. 예, 그만큼 여러분 지식이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공부도 했고. 예,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차 과목 공법, 세법, 공식법이 있고 민법이 있잖아요. 법은 좀 정독을 하세요. 예? 암기비법 너무 따지지 마시고. 예? 그러면은 합격합니다. 예? 경향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20% 바뀌었고 올해 한 30%에서 50%가 출제 경향이 바뀌었고 내년에 약간 더 바뀌어요. 못 바꾸니까 약간 비중 둬서 바꾸는데 내년엔 올해보다 약간 또 경향이 또 바뀌어요. 그 경향이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가거든요. 그걸 이걸 안 물어요. 지문도 길어지고 있고. 예? 그걸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벌써 2년 전부터 예? 출제위원들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문제 보내면 빠꾸빠꾸야. 단답형 내지 마라. 빠꾸빠꾸. 그러니까 이제 이해력을 묻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실무와 관련된 문제를 내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은 우리가 볼 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듣다 보면은 그래서 답은 확실히 못 찾겠어. 그런데 듣다 보면은 느낌으로 가서 답을 찾는 게 많아요. 그게 들음풍어리죠.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해 분명 본 건 같은데 그럼 느낌으로 가서 답을 찾아야 돼. 근데 개론은 느낌이 없어. 개론은요 답이 딱 보여. 뭐 그게 중요하지 뭐 답이 보이는 게. 개론은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중에 하나 얘기 나왔더라고. 우리 지금 맨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여기 2년 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벌써 20년 전에 판례를 가지고 온 거야. 그때는 법이 바뀌었는데 항상 바뀐 그 기준이지. 그래서 쓸데없는 거 갖고 막 이의 신청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의 신청하지 말고 딱 60점에서 한 개만 더 맞으시면 돼. 뭐 100점 맞을 거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우리가 분산을 잘 내야 돼요. 여러분 개론이나 민법 만점이 80점이에요. 100점이 아닙니다. 80점이 몇 개냐면 32개예요. 그럼 민법, 개론 80점, 민법 40점 하면 합치면 60점이야.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과랑 면했죠? 40점이면 80점. 개론 90점 맞고 민법 37.5점 맞아서 떨어진 분 있더라고요. 그는 진짜 좀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합쳐서 60점만 되면 되니까 만점은 몇 점? 80점. 80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면은 80점이 만점인데 난이도가 높은 거 있죠? 상. 난이도 상 8개 빼도 80점이잖아요. 난이도가 상. 과감하죠.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80점 맞으면 되는데 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분 딱 보다가 이건 내 두뇌 수준은 요거는 이해 불가. 그럼 과감히 요건 틀릴 거. 시험은 60점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과감히 미련 없이 버려야 돼. 버릴 건. 못 버린다? 그러면 책 찢어 던져버려 그 부분. 그러면 안 볼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전략을 잘 수립을 해서 과감히 버릴 분야는 버려라. 50페이지 한 문제 나온다. 버려야지. 예? 30페이지에 6문제 나온다. 그럼 공부해야지. 비중을 둬라. 이게 비중. 예? 그래서 여러분이 버릴 건 좀 버리고 보시고 항상 우리 목차를 봤죠? 목차를 먼저 보고 그게 뭐죠? 목차는 수비예요. 내가 어디 공부할 거냐. 이게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는 그 목차 안에 이제 내용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목이 있겠죠.
몇 절 있잖아요. 몇 절이 나오는 그거라도 이제 기억을 하면 아 편제가 어떻게 되냐. 그럼 거기다가 이제 붙여야지 살을. 내용이 어떠한가. 그게 뭐죠? 잎사귀 아니에요. 잎사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숲을 보는 거 우리 토대를 세우는 것은 여기 11월, 12월 강의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너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엉덩이 앉아있는 연습부터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나무와 잎을 공부하는 게 1, 2월인데 1, 2월 달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20%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론 같은 거. 100% 이해하면요. 여러분 두뇌가 안 따라갑니다. 마음 좋게 20%, 3, 4월 강의에 몇 프로? 앞에 합쳐서 30%만 이해하면 돼. 합치면 몇 프로? 이제 50%. 그럼 5, 6월 강의 가면은 이제 요약을 좀 해줘요. 이제 배운 것을 이제 좀 압축 더 시켜줘요. 이제 예? 시켜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판단해야 돼. 내가 여기서 뭐 공부하고 뭐 버릴 건가.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 여기서 앞에 50%에다 몇 프로? 10%만 더 해줘서 60%만 이해를 하면은 합격. 뭐 100%할 거 뭐 있어. 60%만 이해하면 되지. 그 버릴 건 강의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7, 8월 문제 가서 앞에 배운 내용을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키워야 돼. 거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것도 이해가 돼요. 가끔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거기서 몇 프로? 70% 이해되면 합격이잖아요. 예? 10% 더 합쳐서 70%.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 9월 달, 10월 달. 9월, 10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 이 시기에는요, 저희들이 동형, 실제 시험과 똑같은 문제로 모의고사를 쳐요. 동형,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100선 문제 특강들이 있어요. 예? 예? 문제는 여기가 배운 것을 여러분이 내가 제대로 배웠는가 요걸 보는데 이걸 안 들어요. 학생들. 여러분 놀려면은 3, 4월 달 학교 꼬마들 뭐 소풍 간다 어디 놀러 간다 어디 가려면 3, 4월 달에 그때는 수업 빠져도 관계없어. 동영상 들어가면서 여유 있게 하면 되는데 5, 6월 달 아 나는 꽃 구경 장미 구경 가야 되겠다. 에버랜드. 그럼 가시면 돼. 예? 가서서 동영상을 보충하면 되지. 여유 있게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런데 이때는 빠지면 안 돼요. 휴가 7월 달 가도 돼요. 학원도 가정도 올 때 일주일 방학하니까 7월 말에 그때 같이 놀러 가고 놀러 갔는데 책 가져가면 안 돼요. 논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 놀 때는 과감히 놀고 예? 그럼 공부하면 되지. 그리고 동영 여기 때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해 출제 흐름을 보고 거기에 관련돼서 중요 유형의 지문, 문제 이런 걸 뽑아서 여기서 모의고사 형태로 딱 해줘요. 문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강의 이때 여러분은 앞에서 배운 걸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독서실 혼자 가시 공부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집니다. 왜? 가장 중요한 강의를 안 듣고 있는데 쪽집게를 빠져도 앞에서 좀 빠지고 이때는 절대 빠지면 안 됐네. 9, 10월 달. 9, 10월 달 예를 들어서 우리 올해 문제 중에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달에 마지막 모의고사가 친 게 있어요. 10월 그러니까 9월 첫째, 둘째가 100선 했고 셋째, 넷째, 다섯 모의고사 4번째거든요. 마지막 모의고사 계산 문제인데 그건 시중에 없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2년 후로 딱 출제했는데 거기서 숫자만 바꿔서 출제했어요. 출제위원이. 숫자만 바꿔서 출제하고 뭐 정답 지문? 우리 마지막 특강했던 데서 정답 지문이 그대로 뽑아서 빡빡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서 봤네? 답 찾는데 5초 안 걸려요. 네? 그걸 해주는 게 우리가 여기야. 마지막 강의. 잘 뽑아와요. 출제 지문들은. 왜? 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그건 다른 못 뽑아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문제 마지막 파이널 딱 하고 모의고사 하면 요거 지문 정답 요거 출제 정답 지문 출제 형태 말만 바꿔서 딱 나오고 막
그러면 여러분 많이 보던 지문이 나오면은 문제가 쉽고 안 보던 지문 나오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시험은.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절대 구시혈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우리 월요일 수업 하시는 분은 예? 학생들이 별명 주신 공법 킹이라고 별명 주세요. 공법 킹. 공법 킹 왕. 예? 예? 저는 그 학생들이 지어준 게 저는 찍신, 개론의 찍신이라고. 예? 시험 문제를 잘 찍어준다고. 뭐, 우리는 명강사 이런 거 필요 없어. 잘 찍어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할 때 늘 강조하지만 9, 10월 달 절대 빠지지 마시고 중간중간 특강을 할 때 그 특강 하면서 또 기출문제 특강을 한다든지 또 판례 특강 이런 건 들어야 돼요. 왜냐? 출제의 경량을 아는 거죠. 항상 출제의 경량을 알고 상대를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 전략을 잘 수립해야 돼. 그래서 3, 4, 5, 6의 특강 5회 하는 기출문제 특강 그리고 민법 판례 특강 판례에서 32,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합격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개론 같은 건 특강 잘 안 해요. 우리 시험 때 가서 잘 찍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걸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